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간 주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조선 기자재 뭐죠? 그 기업 리스트 중에서 각자의 원픽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기업 리스트를 제가 차트를 싹 한번 검토해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짧게 종목마다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 나름의 토픽과 나름의 토픽을 꼽고 그 기업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시죠.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세진중공 차트예요, 이게. 아까 선실을 만드는 회사였지? 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때 7월 14일 날 5,030원 이 저점 바닥으로 보이는 여기 바닥을 찍고 나서 쭉 상승을 했어요. 지금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아 이건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 저는 지금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뭐 기업이 뭐냐를 찾는 중이라서 세진중 이런 지금 그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뭐 저기 천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은 건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살펴보진 않을게요. 차트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하면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이거든요. 오, 이건 좀 구미가 있.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보면은 이게 특이점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보면은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꼬리를 달았습니다. 고점이네.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좀 치명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꼬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반드시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수했는데 급등이 나왔다 오히려 좋아할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뭔가 포인트는 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구나. 최근에도 보면은 이 몸통보다 긴 꼬리를 지금 연출해 놨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타 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로 기업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게 그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또 영업이익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늘따라 설명을 들어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구나라고 그렇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반영이 아직 안 됐지. 어쨌든 이거 봤을 때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하기에는 조금 다소 불편한 감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또 바로 봤는데 상상인 인더스트리라고 이게 그 아까 그거잖아요. 크레인이었잖아요. 크레인이었지. 딱 차트 보자마자 이거 볼 게 없다. 게다가 보면은 동전 주거든요. 727원인데 거래량도 없어요. 28,000주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건들 필요도 없는 거라서 한국 조선해양을 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거는 요 거래량 터질 때 이 대파 나왔을 때 그리고 요때 다 음봉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거든요. 보면은 딱히 그 외에는 거래량이 터진 게 없고 현재 거래량도 이게 뭐 87,000원 정도 하니까 지금 뭐 11만 주 정도면은 뭐 완전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긴 한데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라 차트에서 신호가 어떤 신호도 발생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하향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횡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박스권을 만들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일단 패스하고요. HSD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은 이 차트들을 보면은 패턴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좀 약간 상단 고점에 있는 게 많거나 이러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수렴 중인 느낌이 좀 있어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런 수렴하는 느낌은 점점 폭이 좁아져야 되고 좁아진 이후에 방향을 틀었을 때가 포착 타이밍인데 지금은 수렴하고 있는 단계니까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어쩌면은 이 상태에서 완벽한 수렴이 끝날 단계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앞으로 횡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번에도 이건 지금 HSD 엔진이잖아요. 이번에 STX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엔진주인데 어떻게 다른지. 느낌은 비슷하지. 느낌은 비슷한데 그래도 오히려 얘는 그냥 이건 박스권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좀 볼게요. 그 좀 전에.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다면 이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저점과 뭐, 고점이 그렇지는. 예, 그냥 박스권이구나. 그러면 박스권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음. 천장 부근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건들지 말아야지. 건들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이 인하전공입니다. 인하전공 한번 보면 인하전공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동평균선을 좀 봤는데 이동평균선 자체를 지금 60일을 못 뚫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60일이잖아요. 60일을 못 뚫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뚫고 거래량이 터지는 걸 좀 보면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진입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제껴야 되네. 거래량이 7천 주밖에 안 돼. 네, 거래량도 14,000. 적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는 그냥 바로 제외했고요. 대창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중전주인데 또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70만 준, 400원에 70만 주면은 그래서 그냥 이런 걸 과감하게 쳐다보지 말고 그렇다고 차트가 예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기대할 만한 종목이네 그래도. 동성화인텍은 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장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거는 기업점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올해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저는 여기서 약간 이게 매출은 조금 상승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거의 40% 정도 줄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매출이 높아지는데도 이게 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봤을 때 주가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나머지는 다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있네. 그거 보면 무슨 소리냐면 네. 지금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매출액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졌다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그러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은 늘어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원가가 떨어질 테니까 이건 수익성은 급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어. 야,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거를 그냥 박스권 정도의 느낌으로 본다면 야, 상단 터치하고 약간 하락 바닥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건가?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그럼 동성화인텍은 원자재 가격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이제 1차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LNG선이나 LPG선 지금 현재 선박 수주의 핵심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LNG, LPG가 맞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수주는 그럼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액 자체가 떨어질 리는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왜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떨어졌느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걸 감안하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재무적인 상태로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지. 네. 야,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지저분합니다. 예,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방향, 그렇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살짝 보류. 살짝 보류.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걸 투자하겠다. 근데 이걸 먼저 굳이 지금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인 거고요. 다음은 조강. 이게 좀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점상을 쳤거든요. 3연상을 쳤어요. 점상으로. 오. 이게 5대1, 1대5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무상증자. 하면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왔죠. 다시 왔는데 반짝 급등, 그러니까 단타로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언제 살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냥 저는 어려운 숙제는 굳이 하지 말자. 그렇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나중에 오를 때 한번 잠깐 넣었다 뺐다 한 몇 초 만에 몇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맨날 초단은 보고 있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초단타 종목으로 바꿔 저는 딱 폴더에 넣어 놓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한라 IMS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저는 최근에 이제 잘 보는 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잘 보거든요. 근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느냐와 돌파할 때 거래량 얼마큼 실느냐 이걸로 인해서 이 주가가 조금 더 힘있게 좀 힘차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못 올라갔고 부근에 있는 상태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현재 이거는. 예. 그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것 때문에 이게 돌파하더라도 원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의 장난에 내가 휘둘릴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다음이 태광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업 이 재물을 좀 볼게요. 이게 봤을 때는 태광이 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가장 괜찮았어요. 느낌상으로 보면 왜냐면 영업이익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아까 뭐 얘기했던 기자재 값,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높아졌다는 그렇지. 얘기는 기술력이 부가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같은 쪽 라인이어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매출액도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높아지면 이게 더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또 바로 보면 역시나 그래서 그렇구나. 고점입니다. 예. 고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이게 헷갈릴 때는 항상 저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투자는 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러니까 비싸지만 더 오를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면 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건들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좋으니까 싸지면 반드시 사자.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 거지. 예, 그런 이걸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싸지면 그렇죠. 네. 그렇게 딱 분류를 딱 해놓은 미리 작전을 해놓은 거죠.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금 고점에 있어요.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한 게 이렇게 많이 묶이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차트가 다 이런 모양이에요. 고점 부분이에요. 최근에도 보면 성광밴드가 2021년도에는 빨간색인데 올해는 167억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하고 보면 다시 또 이렇게 고점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싸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이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좋은 회사지. 네.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내는 회사예요. 보면 꾸준하게 100억 이상씩 나가면서 뭐 이렇게 점점 좋아진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잘 가고 있다 이런 느낌. 달러 박스 형태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재무는 꾸준한데 반대로 차트를 보면 꾸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가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제가 알기로는 조선업에 관련돼 있으면 일관성이 있거든요. 방향 자체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관성이 좀 없는 거죠. 하락할 것처럼 하는데 다시 또 박스권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방향성이 정확한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다 좋고 다 좋은데 일관성 없으니까 저도 일관성 없게 투자를 안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약간 뒤로 빼놓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또 힘차게 가거나 그때 이게 뭐 그렇다고 급등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DK락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괜찮은 회사 같긴 해요. 기업적 먼저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예, 성장성이 지금 충분히 1,000억 있는 거지. 예, 올해 컨센서스가 1,000억 이상 만들 거라고 보고 영업이익도 130억을 만들 거라고 보고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 ROE도 높고요. 이게 괜찮은 회사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탑픽은 아닙니다만 이때 그 떡볶이를 만들고 거래량 실렸고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거 돌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한다면 한번 올라타볼 의향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괜찮은 종목. 이게 제가 생각하는 2위입니다. 2위. 예, 2위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탑픽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이거 제가 탑픽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보기 전에 먼저 아까 제가 일부에서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했던 종목 있잖아요. 화인베스틸. 하면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종목, 안 봤던 지금 처음 연 거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게 전고점이라고 보면 지금 그 부근에 있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 최근에 소폭. 근데
거래량이 너무 거래량이 좀 저는 그냥 바로 제낍니다. 내용을 다른 데는 안 봐요. 투자자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 투자를 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게 여기도 그 독점 형태 그렇지. 그거라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이 뭐랄까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그 구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좋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재무는 아직 안 돌아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턴어라운드만 되어 있지 확실하게 지금 늘어난다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리까리하지만 사실상 작년부터 들어온 이 뭐랄까 수주 증가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이 턴어라운드가 말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는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유상증자가 아니라 그 전환사채 물량이 있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거래량이 좀 적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회사의 또 약점이지. 근데 핵심은 나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확신이 나올 거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제 돌아서고 나서 정고점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정고점이 3,800원이야. 그러면 1,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 40%?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거래량이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윗방향은 좀 뭐랄까 맛은 있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700원인데 49,000주 거래량이니까 그렇지. 많이는 못 그러니까 사겠네.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루에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은 살펴봤고, 이제 원픽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 중에서 소장님께서 탑픽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마지막에 듣는 걸로 하고, 저는 삼형 ENC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잘못 갖고 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삼형 ENC가 해상통신 관련 장비주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 중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배가 운항을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통신 같은 경우는 만들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올라가는 게 2번 오르는데 이거는 숫자를 보고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오르는. 그러면 현재 이거는 기대감에 오르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기대감에 오르는 이유가 이게 자동차처럼 배도 자율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차트만 일단 보면은 차트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건 항상 이게 빨간색 장대 기둥 떡볶이 이렇게 보잖아요. 떡볶이 보면서 바로 연결해서 거래량 있느냐 보잖아요. 이게 지금 요때 꼬리 달고 나머지 몸통 부분을 바로 지금 건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건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것도 건들 때 어떤 모양으로 건드냐가 중요하잖아요. 거래량 실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스트레이트를 빡 지금 쳐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아마 잽 하면서 옆으로 가든 아니면 다시 한번 치고 올리든 둘 중에 하나로 갈 텐데, 모양으로 보면은 이게 가장 예쁘다.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러네. 그리고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 물론 그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다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약간 끝 단계. 그리고 거래 아직 나설 타이밍이 아닌 거지. 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물론 터져서 이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나쁜 단계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도 기업 분석을 해보면 재무를 보면 작년을 빼고 나머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안 갖고 왔을 텐데. 자, 이걸로 근데 또 불안했던 게 또 올해 요 1분기 때 보면은 다시 또 적자를 봤단 말이죠. 네. 마지막에 요 12월 때 요때 아니었으면 아마 이때도 적자였을 텐데 이게 조금 사실 안 좋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가 보면은 이제 이 부채 비율
그다음에 유보율 그렇지.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불안하진 않다. 예,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의 탑픽 원픽 종목을 이 삼형 ENC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아마 이거는 2차 상승을 위한 신호탄이 아닌가. 그 방 PD처럼 감각적인 그런 종목 선정인 것 같아. 그리고 차트도 뭐 이미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차트 네. 모양새니까 괜찮은 것 같네. 나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과연 예, 리포트 읽어주시는 남자 소장님께서 뽑은 그 탑픽은 뭘까요? 그러니까 탑픽이라기보다는 나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이 지금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지금 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트로에서 일부에서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종목을 탑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아까 숫자상으로 제일 좋은 게 태광이었잖아. 그러면 태광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태광이 나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도 2부 또 시작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 이 지금 현재 태광이 가지고 있는 매출에서 조선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따졌을 때 태광이나 하이로코리아나 그리고 이렇게 이 배관 그 피팅이나 밸브 업체들은 대부분이 발전소, 화학 설비, 프렌트 쪽이 많다고. 그러면 이게 배는 조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하이로코리아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주와 같이 방향성을 없냐?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다른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그 조선에 대한 그 개념보다는 다른 것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왜 태광을 얘기를 하느냐? 턴어라운드가 미리 됐잖아. 미리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수익이 네. 쑥 하고 올라오는 그런 찰나란 말이야. 근데 이게 조선 비중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조선 30%가 쭉 하고 치고 올라와 준다면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그럼 그게 지금 투자 타이밍하고 무슨 상관이냐?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다른 게 다 맞춰주고 조선주가 바람을 태워준다고 하면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 그러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는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이미 다른 그 업종이나 업황 그쪽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고 있는데 거기다 금상첨화의 형태로 조선 업종까지 좋아진다면 했을 때 거기에 그렇다면 이 콜은 뭐냐? 결국 정고점 돌파다 이거지. 그래서 성광밴드도 정고점 치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하이로코리아는 뭐 별 움직임을 못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주도주 내지는 대장주라고 본다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정고점 맞고 떨어졌을 때 일부를 조금씩 가져가면서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네. 제가 그 미리 이제 오늘 리포트 우리 이 컨셉 촬영 컨셉을 정해놓고 조선 관련돼 있는 저 차트를 살펴보면서 원픽으로 제가 삼형 이현실 꼽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꼽으면서 이제 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제 설명 듣기 전에는. 근데 오늘 듣고 나서 갑자기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형인 씨가 왜 오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끝자락인데 왜 오르는 거야? 뭐의 기대감이지? 뭐 이런 건데 예,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생각 외로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국제 회사 기구에서 IMO에서 약간 해양 디지털화 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원전할 때 누구죠? 저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얼마나 투자하겠다, 건설에다가 인프라에다가 얼마 투자하겠다, 어느 기구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 방향을 그렇지. 가져가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 그 자체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 또 다른 약간 다른 해석도 좀 필요하다. 이 삼형이실 저는 원픽으로
꼽고 오늘 설명 듣기 전까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다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다양한 걸 이해하고 있어야 투자할 때도 진짜 놓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당장에 한 번 공부했다고 그거에 맞는 뭐 수익을 얻는다. 이건 이제 잘못하면 욕심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방 PD가 각고의 노력으로 참 어려운 지금 촬영을 좀 짧게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긴데 짧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희 마지막 이 멘트를 보고 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어쩌면 그냥 자동으로 끝났는지도 몰라. 켜놓고 어디 딴 일 하고 있어갖고. 그렇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채널 돌아갔거나 그럴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혹시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딱 한 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